정문일침입니다. 자, 이데일리 TV에서 금요일마다 저녁 7시, 8시 생방송 진행하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생방송 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카카오톡에서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 오픈 채팅방을 치시면 저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대호 AL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오늘 하한가를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정문일침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가치 뭐 이런 것도 저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보는데요, 기준 있는 매매에 대해서 모든 걸 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보통 이제 대우AL이라는 이런 종목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 이게 360분 이렇게 있잖아요. 이 일봉하고 같은 거잖아요. 이 왼쪽은 일봉이고 오른쪽은 분으로 다 표현해 놓은 건데요. 한번 보시면요, 연봉부터 한번 쭉 가볼게요. 연봉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은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2,000원대 이렇게 형성돼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4,136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형성돼 있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가격이 제시해놓은 자리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자리도 그렇고, 이 자리도 그렇고, 이 자리도 그렇고, 이 자리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삐죽삐죽 거리잖아요. 그럼 요렇게 보면 요 부분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쓰리봉이라고 하죠. 쓰리 고점을 찍고, 여기를 헤드라고 하면, 여기를 헤드라고 하면 숄더, 그 다음에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작년 2018년에 극복을 하면서, 그런데 극복을 할 때 보시면 이 추세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때부터 급등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밀렸는데, 이 자리는 또 하나 지지하장하고 또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체가 나서.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을 넘어갈 때 한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죠. 이렇게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지나고 나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요, 현재 진행형이 또 있고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난 차트들에도 공부를 하게 되면 일정한 패턴, 그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패턴이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동일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게 빗나가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손절도 해야 되고, 결국엔 대응적인 관점 때문에 지금 기준을 잡는 걸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연봉에서는 지금 이렇게 상태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떨어진다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지금 멈춰서 다시 반등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월봉을 한번 볼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요, 월봉을 보면 잠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당시 1, 2, 3, 4, 그러니까 12월이잖아요. 11월, 10월, 9월, 8월 때부터 뭔가가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대우AL이라는 종목은 이렇게 가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로 끌었어요. 그죠? 그런데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거래가 여기서 좀 많았었고, 이렇게요. 그러면서 좀 끌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거래 정지가 됐었던 부분이 또 보입니다. 차트상. 그죠?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2018년 후반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3, 4개월 여기서 정지를 했다가 다시 재개를 됐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타 문제가 아니더라도 무엇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는 우리가 개인 입장에서는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공시된 거는 사실은 우리 귀에 들어오고 보일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미 아마 주식을 움직이는 큰 세력들은 그걸 다 처리하고 세상에 알리겠죠. 왜냐면 자기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시가총액 한번 볼까, 얼마인가? 대우AL이라는 종목을 지금 전일 시가총액이 1344억짜리예요. 얼마나 큰 회사예요. 그죠? 크다면 큰 거고 기업 가치로서 작다면 작은 거지만 이 안에 들어가서 물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큰 가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월봉에서는 한번 이렇게 되고요. 그죠? 어쨌든 월봉에서는 여기 진짜 저항대가 있어요. 아직은. 그죠? 이렇게. 그죠? 지난번에도 이렇게 올라갔었고요. 이렇게 올라갔었고요. 이렇게 올라갔었고요. 이렇게 올라갔었죠? 이 부분이 아직은 이탈한 건 아닌데, 내일 이제 어떻게 될지가 또 중요하겠죠. 자, 주봉을 한번 볼게요. 그럼 주봉을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거래 정지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 부분. 그죠? 거래 정지를 됐다가 다시 재개를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시도가. 저점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가 오늘 그냥 여기서 한가를 맞은 거죠. 이렇게 느닷없이. 그죠?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자, 일봉 말고 분으로 가고요. 왼쪽으로 가볼게요. 왼쪽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왼쪽을 조금 더 얘를 기간 산정을 좀 늘려볼게요. 이렇게 늘려보면
쭉 당겨보면요. 이때죠. 여기 다시 거래가 재개됐던 시점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좀 사는 여기서 좀 사다가 다 팔았죠. 이 시점에서. 근데 조금 샀다가 또 다시 또 팔았어요. 그쵸? 사다가 또 올라가 다 팔고요. 그 다음에 조금 파는 추세에서 한가 맞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관은 조금 사다가 그냥 늘어졌고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개인이 과도하게 사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죠? 이 부분이에요. 개인들이 과도하게 사면서 여기서부터 무엇인가 개인은 계속해서 개수를 늘려갔어요. 그쵸? 계속 늘려가다가 느닷없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거래가 터졌는데 고점에서 개인이 좀 팔긴 했어요. 그죠? 저기 빠지니까 이제 아마 그 투매가 나왔을 확률이 되게 높겠죠. 어쨌거나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개인은 굉장히 물렸다라는 게 여기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과거 뒤에 있는 건 모르겠는데 최근에 여기서부터는 이때 샀던 개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물렸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개인들은 우리 개인들 여기서 또 샀다는 거죠. 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그러다가 이제 맞으니까 일부 개인 오늘 던진 것 같고 이렇게. 자, 그러면요. 이 수급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도 보시면요. 제가 이런 걸 항상 신경 쓰라고 얘기해요. 무엇인가 주가가 머물러서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승의 변화를 줄 수도 있지만요. 만약에 이게 그들이 던지는, 즉 세력이 던지는 수순의 그 수순 절차를 밟는 과정 속에서 몰렸을 때 그래 너희들이 받아줄 수 있으니까 내가 다 던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시그널일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수렴을 할 때는 과거 패턴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누군가가 모아가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서 무엇인가 모아가는데 그거는 세력들이나 시장을 공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종목이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공감대가 점점 형성되다가 그게 형성돼서 위로 가면은 폭발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소위 말해서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주식 파동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패턴도 되게 많아요. 모았다가 자기들 거 던지고 나서 어쩌면 여기서도 외국인들도 좀 샀잖아요. 그쵸? 파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럼 이 부분에서 누가 던지는 부분을 모르고, 그러니까 수렴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물론 수렴이 아닌 파동, 즉 그 일정한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느닷없이 그냥 악재를 만나버리면 뭔가 그냥 빵 터져버리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정문일침 방장 생각은 다 막을 순 없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지나고 나서 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을 하라라는 말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어떤 말을 많이 하면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근 25년 이상 지금 뭐 따지고 보면 25년 이상 근 30년 가까이 매매를 해오고 있지만요. 왜 분석이 아니라 분석이 아니라 뭐라 그러는 거죠? 분할 투자?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게 맞겠죠. 분산. 그죠? 왜 분산 투자를 하라는지 조금씩 굉장히 많이 와닿는 거죠. 왜냐면 전체 내가 1000만원 있으면 이 종목에다가 100만원만 실었으면 전체 물량이 10%죠. 10%에 대한 하가를 맞았으면 아마 오늘 100만원 했으니까 30만원짜리 맞은 거죠. 그럼 30만원만 손해인데 전체 물량에 대해서 이거를 만약에 풀샷을 들어갔다면 300만 10배를 손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고 하는 개념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입에 오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대우엘이라고 하는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분산 투자가 중요할까? 그 다음에 왜 분산 투자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 분산 투자라고 하는 부분을 뭐라 그럴까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뭐라고 하죠?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즉 서비스 업종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업종도 중요하죠. 왜냐면 어느 업종이 어떨 때 순환 사이클로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어느 업종이 잘 가면 다른 종목은 잘 빠지기도 하고 그게 돌아가잖아요. 잘 갔다가 많이 간 것도 빠지고 안 간 것도 뒤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의 그런 업종에 대한 순환도 되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알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보면 주식을 보면 그해 주도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옛날에 차화장이 그랬고, 옛날에 반도체가 그랬고, 옛날에 조선업이 그랬고, 다 한때는 그게 있잖아요. 그 뭐냐면 요즘은 제약주 그거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사실 중심에 있는 것도 맞고요. 그죠? 그러면 종목에 대한 분산보다는, 업종에 대한 분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종목에 대한 분산이 왜 중요한지 또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 종목도 다 잘 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종목도 빠져요. 어떤 종목도 잘 가고요. 그러니까 나눠서 담으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리스크 관리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 업종이 대우 AI라고 하는 업종이 철강금속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뭐 저도 저 회사가 뭘 되게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다 알 수도 없고요. 그죠? 어떤 거는 그 업종 분류표에 보게 되면 뭐 서비스업인데 알고 보면 다른 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시겠지만은 이 시장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업종 다각화를 하죠. 시장의 그 방향성이나 그 회사 갖는. 그렇게 되면 저 회사가 뭔지 아세요? 알고 보면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물건 만드는 줄 알았더니 뭐 금융하고 있고, 뭐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유사 종목, 유사 부분을 가는 확률도 없지만 진짜 얼추당토할 때도 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종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분산 투자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오늘의 하루였나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얘기하시기를 이거 왜 하한가 맞았어요? 라고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요, 여기서 하한가를 맞는 것을 퀘스천을 찍고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한가를 맞았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러기 전에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순식간에 벌어져요. 아시겠지만 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질 않아요. 그러면 그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건 늦어요. 그래서 주식 매매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진입하기 전에 그런 시나리오를 미리 짜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답은 아니에요. 정문일침이 얘기하는 부분이 정답은 아니니까 하나의 방법과 하나의 이렇게 하면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꾸준히 생각을 하셔갖고 결국엔 자기 방법을 만드셔야 돼요. 전문가 생활을 오래 하면서 회원분들하고 많이 얘기 나누고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런 논리로 이런 기준에서 여기 손절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손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급등하는 경우도 많아요. 반대로 손절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논리로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반대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맞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반반이냐 확률이 높냐 이게 아니고요, 대응 한 번의 잘못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날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매매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높다고 해서 매매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대응, 제대로 된 대응을, 그러니까 잘못된 대응을 한 번 잘못 만나버리면 깡통이 난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2번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분산 투자를 하라, 항상 얘기 드리는 거고,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처음부터 정해서 매매를 하라, 이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문일침 얘기하면 쟤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뭔 소리야, 뭐 이렇게 댓글도 쓰시는데, 그러니까 부분만 듣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랑 꾸준히 이렇게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나서 정문일침 네가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다 그러면 구독도 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고,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네가 얘기하는 게 뭐더라 그러면 논리적 반박의 글을 한번 써보세요. 그럼 저랑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자기들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본인들이.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정문일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데일리 TV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7시, 8시 생방송으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정문일침 오픈 채팅방에서 확철조이퍼 치시면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니까 그쪽도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또 뵙도록 할게요. 정문일침이었습니다.